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무기, 국방, 안보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항공공업집단이 올해 중국 공군의 대규모 전력 증강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중국이 2020년 한 해 동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60여 대와 중국판 C-17이라 불리는 Y-20 전략 수송기 40여 대를 실전에 배치할 것이며 중국판 B-2 스텔스 폭격기로 선전되고 있는 H-20 전략 폭격기를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신랑군사망이 2일 보도했습니다. 신랑군사망은 중국 항공공업집단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중국 공군이 올해 60대의 J-20 전투기와 40대의 Y-20 전략 수송기를 배치할 것이라면서 이는 대만과 미국의 군사협력 강화,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활동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지난해부터 대만과 동중국해, 한반도 일부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동부전구에 2개 비행대 규모로 배치가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60여 대가 배치되면 중국의 스텔스기 보유 수량은 80에서 100여 대 규모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Y-20의 대규모 배치도 주목됩니다. Y-20은 중국 최초로 전차를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전략 수송기인데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서 동부전구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공업집단의 보도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H-20 전략 폭격기입니다. 중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참고해 개발한 이 폭격기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대량으로 탑재할 수 있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들 항공기 외에도 J-15D 전자전기와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이라고 불리는 J-16, 경량 다목적 전투기 J-10C 등 다양한 기종도 연간 수십여 대씩 양산 중이어서 이 같은 급격한 군비 증강이 가져올 정세 불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해군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고 공군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J-20 스텔스 전투기죠. 대형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스텔스 전투기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대만 해도 한 해에 60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항공공업집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건데 이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항공공업집단이 바로 이 J-20을 생산하는 청두항공사, 그리고 J-15, 그러니까 수호이 27 플랭커 계열, 그 J-15, J-11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 선양항공사,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 상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항공, 그 군용 항공업의 최고 책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올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 2019년도에 F-35 10세대, 올해 F-35 10세대, 내년에 14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뭐 한 대꼴 뭐 이런 식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데 여기는 한 달에 5대, 그러니까 J-20 전투기를 60대, 한 달에 5대 해서 60대를 올해 도입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런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물량은 못 따라가더라도 질적으로는 따라가야 되고 물량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뭐 조금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이 J-15가 사실은 아직도 심장병, 제가 항상 심장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엔진이 수호이 27 플랭커 계열에 쓰던 그 엔진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소량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최신의 엔진인 이스텔리에 30 그 엔진을 데드카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호이 57이 시베리아에서 추락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이스텔리에 30 엔진의 개발이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심장병 상태,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허약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바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되기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제 무서운 것은 바로 Y-20 전략 수송기입니다. 뭐 이것은 뭐 그냥 수송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뭐 이것도 뭐 허접한 뭐 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일단 뭐 지만 많이 실으면 되니까 이 전략 수송기를
40대나 올해 배치를 하겠다. 그럼 이 40대가 끝이 아니겠죠. 이게 왜 무서우냐? 이 전략 수송기가 중국의 C-17,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C-17 글로벌 마스터, 굉장히 큰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갑차 2대가 들어가는데 이 중국의 Y-20은 전차를 한 대 넣는다고 합니다. 전차. 탱크를 한 대 넣고 수송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동부전구, 북부전구, 중부전구, 서부전구, 남부전구 이런 식으로 이제 5개 전구로 분리가 되어서 군사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북부전구하고 중부전구하고만 싸워서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 거의 마지막부터 어떻게 했냐, 지금 시진핑 시대 아닙니까? 후진타오 시대 후반부부터 중국에 있는 여러 군구가 각각 1개에서 2개 사단씩을 다른 군구로 보내는 훈련들을 했어요. 사단 전체를 다른 군구로 긴급하게 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7개 군구였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선양 군구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다른 군구에서 다른 이제 베이징 군구나 제남 군구 이런 데는 직접 올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난징 군구, 그때 성도 군구 이런 데서 전부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7개에서 10개 사단 정도가 순식간에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력 사단이. 이런 훈련들을 해왔는데, 그때는 이제 철도로 실현하려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 수송기를 중국이 마련하게 되면 이런 기갑 부대들을 바로 동부전구, 그러니까 선양에 있던 군부대를 신장 위구르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바로 그냥 예단급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탱크를 바로 실어가지고 예단급으로 보내버리고, 저기 운남 지역에 만약에 그 티베트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선양에서, 베이징에서 예단급으로 그냥 하루 만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이, 예를 들어서 남부전구의 전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 전략 수송기를 통해서 몰려올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전력의 선택과 집중 면에서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다. 운송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동부전구, 북부전구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에서 이만큼만 하면 우리가 억제력을 갖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 중국의 수송 능력이 이렇게 급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전력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자라는 계산할 때 더 플러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폭격기, 미국의 B2 폭격기를 또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지난 10월 1일 2019년 10월 1일 국경절 때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미뤄졌는데, 이 중국 항공공업 집단이 2020년에는 비행을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스텔스 폭격기도 중국이 갖게 되는 시대가 왔다. 정말 우리가 대비 이거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딱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군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최고상층부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가 퇴역하는 아들레이드급 호위함 2척을 칠레 해군에 염가에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호위함을 면허 생산해서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호주 해군의 주력 호위함으로 운용되어 온 아들레이드급 미사일 호위함 2척이 칠레 해군에 매각된다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호주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해군은 호바트급 방공 구축함 3척의 전력화 작업이 올해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서 노후화된 아들레이드급 호위함 6척을 순차적으로 퇴역시켜 왔는데요. 이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멜버른함과 뉴캐슬함이 칠레 해군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칠레 해군은 이 호위함을 염가에 구매해서 최소한의 개수 공정을 거친 뒤에 올해 하반기까지 2척 모두를 인수해서 과거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구형 제이콥 반 햄스케르크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칠레가 도입하는 멜버른함과 뉴캐슬함은 호주가 현대화 개수를 실시한 개량형으로 페리급 특유의 마크 13 단장 발사기를 통해서 SM-2MR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추가 설치된 마크 41 수직 발사기 8셀에 32발의 ESSM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칠레 해군의 방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아들레이드급 6척 전량과
안자급 호위함 8척 전량을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이를 호바트급 방공구축함 3척과 헌터급 호위함 9척 등 12척의 최신의 함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 호주가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칠레.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 전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 칠레가 워낙 길쭉하니까 나라가 바로 칠레인데 그런 칠레와 우호를 다지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 이거 도입해가지고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제 이 마크 13 발사기 하나에 단장 발사기 여기에 이제 SM2가 꽂혀 있어요. 근데 현대에는 지금 뭐 상대들이 대한 미사일 8발씩 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니까 이 단장 발사기 하나를 가지고 상대의 대한 미사일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장 발사기는 뭐냐? 이 한 발 가지고는 그냥 적의 전투기 이런 것들 못 오게. 자, 우리 미사일 하나 있어. 이 미사일이 하나지만 너를 맞출지, 네 옆에 있는 놈을 맞출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오지 마.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함대함 미사일을 가지게 됐고 그 함대함 미사일을 누구든지 한 명 맞으면은 이제 옆구리에 맞으면 바로 침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함대함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게 이 단장 발사기로 안 되었고 그래서 이 아들레이드급은 이것을 개량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뿔룩 솟아 나왔습니다. 수직 발사기,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똑같은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꽂았는데 기존에 뭐 저 밑에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매립은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반쯤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여기에 8셀을 심어서 ESSM, 이 작은 미사일이니까 한 셀에 ESSM 4발을 꽂습니다. 사정거리 한 40에서 50km 되죠. 이 4발을 꽂아가지고 이제 함대 방공을 할 수가 있죠. 32발이니까 충분히 8발 함대함 미사일 맞고 뭐 16발까지도 막을 수 있죠. 이런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칠레에 판 겁니다. 이렇게 개수가 되어 있는 거 2개를, 2척을 이제 칠레에 팔았고 칠레는 이 2척을 가지고 뭐 남아메리카에서 나름 행세할 수 있는 해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는 이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 6척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도입한 안자급 호위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량으로 지금 이제 아주 최신형 군함들로 대체를 하는데 그게 바로 호바트급 이지스함하고 헌터급 호위함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군함들로 만들고 있죠. 그게 제가 신인근대 국방TV에서 노조가 말아먹는 호주 해군 이래가지고 정말 이 강경 노조들이 이거 지금 계속 가격을 올려가지고 실제 가격보다 한 3배 정도까지 비싸게 만들고 있는 그 호주의 군함 눈물겨운 군함 사업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뭐 호주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정상가의 3배씩이나 주고 건조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나름 그래도 선진 해군을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선진 해군을 만들고 아주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 호주 해군 그리고 호주 것을 수입해서 남아메리카에서 나름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제 갖추어 나가는 칠레 해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